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. 길 가다가 잘생긴 사람만 봐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? 회사에서 실수하면 역시 나는 무능엔. 하루에 몇십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괴롭더라고요. 그런데 재밌는 게 만약 친구가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하면 야, 너도 충분히 멋있어. 누구나 다 하는 실수야. 신경 쓰지 마. 이러잖아요. 남에게는 그렇게 다정한 위로를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그런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다정한 위로의 기술을 우리 자신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단순히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뻔한 조언이 아니라 뇌과학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. 이 영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 3가지 과학적 접근법과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팁을 알아봅니다. 예전엔 1분도 안 되는 상사의 피드백 하나에 일주일을 멘탈이 무너져서 지냈어요.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게 강렬하게 머리에 박혀서 그 생각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런데 그 나는 못났어 라는 생각 진짜 진실일까요? 아닙니다. 그건 그냥 뇌의 편향이에요.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거든요. 부정성 편향,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죠. 이 때문에 사소한 실패나 비판도 크게 느껴지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생각이 쉽게 드는 거예요.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전전두피질, 그러니까 자기조절이나 자기평가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활동이 더 활발하대요. 그때 깨달았죠.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과 경험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구나. 첫 번째 방법, 너무도 식상한 그 단어, 마음챙김입니다. 여러분도 효과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잘 안 하게 되죠?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뇌는 스트레스 신호를 보내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돼요. 그럼 이런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음챙김을 활용하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어 뇌가 잠시 멈출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예를 들어 나는 왜 계속 실수를 하지? 라는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그 흐름을 잠시 끊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어서 괜찮아,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다정하게 자기에게 말해주면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데요. 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렇게 마음챙김과 자기 대화를 함께 쓰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이것보다 저 개인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본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자주 받는 건데요.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도 되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? 이건 정말 신기한데 우리 뇌는 반복되는 연결을 통해 학습한다고 합니다. 즉,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그 반복을 이용해 뇌의 연결고리를 바꾸는 거죠. 우리 뇌는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들을 서로 강하게 연결해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를 좀 더 단순화해서 설명해보면 칭찬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자주 경험하면 뇌는 그 상황을 좋은 경험으로 기억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점점 좋아지고 결국 자기 존중감이 강화된다는 원리인데요. 이 원리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. 나라는 존재를 긍정적인 감정과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거죠. 예를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난 꽤 매력적이야 라고 말하고 휴대폰 배경화면에 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적어두는 거예요. 처음엔 엄청 어색하지만 그냥 나 이퀄 꽤 괜찮음 이라는 신호가 꾸준히 반복되면 결국 그것을 새로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.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뇌도 이 반복된 신호에 점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데 만약 아주 오래되고 깊게 박힌 나는 못났어 라는 핵심 믿음이 있다면 그걸 부수려면 위의 2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3번째 방법은 생각 재구성, 즉 인지적 재평가입니다. 이건 마치 뇌의 변호사가 되는 훈련입니다. 나는 못났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생각을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. 자, 그게 정말 사실인가? 증거는 뭔가? 반대 증거는 없나? 방금 그 일 하나를 못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? 아니야, 지난주에 잘한 일도 있었지. 이렇게 말이에요. 이 훈련은 불쾌한 감정을 무조건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는 것입니다. 자존감은 나는 완벽하다가 아니라 나는 꽤 괜찮다라는 합리적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거죠. 살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우린 실수나 실패를 한 친구에게는 넌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어 라며 한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게도 냉정하고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. 내 마음이 나를 혹사시키는구나. 내가 지금 부정적 생각으로 치닫고 있구나를 깨닫고 무너지려 할 때 오늘 소개한 과학에 기반한 방법을 통해 꼭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. 첫째는 마음챙김, 부정적 생각을 끊고 자기 연민을 기르는 훈련. 둘째는
긍정적 평가 조건 형성, 나라는 존재를 좋은 감정과 계속 연결하는 훈련. 셋째는 인지적 재평가, 즉 왜곡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입니다. 이론상으론 문제가 해결된 듯하죠? 그런데 말이죠. 알기는 아는데 막상 실천이 잘 안 된다.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. 당연해요. 혼자서 이 훈련들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. 해봤더니 정말 효과 있더라 하는 방법이 있으면 꼭 공유해주세요. 이렇게 신경과학 또는 심리학의 바탕을 둔 우리 마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자존감 충전이 된답니다.